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가 엄청난 사회적 이슈입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국민수 대비 의사 수가 좀 적은 편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 숫자가 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편하고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동물병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민인식 교수님께서 공급자 경쟁이 반려동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보험금융연구에 최근 게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 시장에서 수요 요인과 공급자 경쟁이 반려동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연구였는데요. 이런 관련 연구가 이번이 처음 나왔습니다. 오,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수요 요인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고요. 그렇죠. 공급자 요인은 동물병원 간 경쟁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숫자 대비 동물병원 숫자가 늘어나면 뭐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런 걸 본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공급자 경쟁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의 밀도는 고정됐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즉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고정으로 설정을 해놓고 동물병원 수가 늘어났을 때 진료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연구를 한 민인식 교수님이 사람 의료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외생적 가격 구조화에서 의료 공급자 경쟁이 진료량에 미치는 영향. 말은 어려워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결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의료 서비스 가격을 국가가 규제하는 경우에 네. 의료기관의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서 진료 강도가 증가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어서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수가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격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병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의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의사들이 진료 강도를 오히려 높이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재화나 서비스는 공급자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것과 달리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병원이 늘어나서 의사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환자가 지불해야 되는 전체 비용이 커진다. 이런 결론입니다. 다시 동물병원 연구로 돌아와서 네. 아까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고정을 한 채로 네. 동물병원 수 변화에 따른 진료비 차이를 분석해 봤다고 했는데 어떤 통계들을 사용을 한 건가요? 사실 우리 반려동물 분야에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연구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연구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20년에 진행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인용을 했고요. 네. 동물병원 숫자는 2023년 8월 행안부의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동물병원 매출의 경우에는 2020년 경제 총조사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무엇보다 동물병원 진료비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작년에 처음 시행된 진료비 공시제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정부가 조사해서 공개한 자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중간 비용, 최저, 최고, 평균 비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제가 시행이 됐고 맞아요. 게시된 진료를 조사해서 이제 공개가 됐고요. 올해는 이제 1인까지 포함해서 이제 공개가 될 거죠. 그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용한 통계 자료들이 너무 뒤집박적인 게 데이터 취합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진짜 많이 감안을 해가지고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결과 나왔나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막 시뮬레이션 과정들이 있어요. 네.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비는 공급자 경쟁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보면은 사람 의료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다른 재화 서비스는 사실 경쟁이 좀 심화되면은 비용이 감소를 해요. 떨어지죠. 그럼요. 근데 그와 반대의 결과가 사람 의료, 동물병원에서 나타났다라는 건데 네. 자, 반려동물 보호자 숫자를 고정해놓고 동물병원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네. 왜 진료비가 상승을 하는 거냐?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숫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똑같고 네. 동물병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진료비가 떨어져야 될 것 떨어져야지. 같은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급자, 이제 동물병원이죠. 동물병원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동물병원들이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네. 서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결과 진료비가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경쟁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진료비도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화 서비스와 달리 반려동물이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가격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의 품질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우리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말 그대로 진짜 가족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병원을 갈 때의 기준과 비슷한 기준으로 동물병원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물병원 숫자 많아지면 진료비 좀 떨어지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TV 살 때, 비행기 예약을 할 때 최저가 검색을 하잖아요. 이런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병원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람 의료도 그렇고 동물 의료도 그렇고 이 생명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정책은 굉장히 정교해져야 된다. 무조건 숫자만 가지고 1차원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클리 베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